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장난감 등을 통해서 공룡을 접해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룡 전문가가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정도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아기 공룡 둘리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공룡에 대한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모습은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 공룡의 화석이 발견된 것은 17세기였는데요. 당시 발견자는 그것이 공룡이 아닌 거인의 뼈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뼈가 거인이나 드래곤, 유니콘 같은 환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공룡의 뼈라는 것을 밝히게 된 건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그 뼈를 모으고 조립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시도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죠. 이러한 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팔레오아트, 고생물 예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계인의 뼈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뼈를 가지고 우리가 조립해서 외계인이 우리 인간과 같은 피부를 가졌을지, 깃털이 있었을지, 어떤 동물과 같은 털이 있었을지, 지느러미가 있었을지 우리가 여러가지 모습을 상상해내겠죠. 이런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이 팔레오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멸종한 동식물들을 자신의 상상대로 재창조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공룡의 색깔도 이들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19세기 고생물학자들은 현대 거대한 악어, 코뿔소, 코끼리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 공룡의 모습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악어처럼 꼬리를 뒷다리 아래로 이렇게 질질 땅에 끌면서 돌아다니는 공룡의 모습이 나타난 것도 이 당시였죠. 실제로 정확한 묘사는 아닙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좀 더 상세한 공룡의 모습을 논의했습니다. 목이 긴 공룡의 경우에 머리는 어느 정도 높이로 들었을까? 기린처럼 이렇게 꼿꼿이 세웠을까? 아니면 몸통이랑 비슷하게 내리고 다녔을까? 목이 긴 공룡들의 경우 심장에서부터 머리까지 피를 어떻게 보냈을까? 공룡의 뼈랑 근육이 어떤 식으로 함께 작용했을까?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공룡의 상상도도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공룡들의 모습은 굉장히 잘 다듬어졌는데요. 점점 더 정교하고 이전에 회색빛이 아니라 매우 컬러풀한 색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문제는 피부였습니다. 공룡의 피부에 화석이 발견되긴 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외형이나 그 피부의 질감, 느낌 등을 알려주긴 했는데 이제 색깔은 알려주지 않죠. 화석에는 멜라닌 세포나 멜라노솜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 캐나다의 한 스캐닝 회사가 화석화된 공룡의 피부에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멜라노솜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화석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멜라노솜 형태가 그것이 무슨 색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서 공룡의 피부를 덮고 있었던 잘 보존된 깃털의 색상은 거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룡의 깃털은 현재 공룡에서 진화한 새들처럼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깃털이 피부색은 아니죠. 이 영화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의 얼굴 부분처럼 어떤 깃털이 없는 부분의 공룡의 피부 색깔을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공룡의 묘사는 작은 프리시타코사우루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공룡의 갈색 색상은 피부에 있는 멜라노솜을 레이저 스캐닝으로 밝혀냈기에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